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는 게 있는 것 일단 건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건설이란 역사 이런 거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설 일반적인 내용들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3번의 건설 상상식, 그다음에 건설 산업에서 생산 구조, 원가 구조,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좀 보시고 혹시 나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쪽에 실제로 경험되신 분은 별로 없으시나요? 제가 보니까 은행 쪽 좀 있으시고, 그래도 은행이 그래도 가장 건설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금융기관 이외에는 특별히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이 많이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만둔데 그래도 많이 간 데가 금융기관이었어요. 금융기관에서 오기도 하고, 이제 말하자면 파이낸싱이 서로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은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보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 좀 잘 모르신다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참 1958년도에 이제 도곡군도, 요새는 이제 시평이라고 그러죠. 시공평가라 해가지고, 시공능력평가라 해서 시평이라고 하는데, 53년에 이제 처음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만들어졌고, dendokum이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연관이 많죠. 여기서 제대로 살아남은 업체가 현대, 대림, 그 정도죠, 지금 현재. 현대건설은 주인이 계속 바뀌었었죠. 워크아웃이라고 하면서 바뀌었다가 결국 현대차그룹으로 들어갔고, 대림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경영권이 변동 없이 유지되었죠. 지금 이제 한 4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대림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단기 순이 손실이 한 4천억 정도 올해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동 쪽에서는 뭐 사업을 좀 무리하게 입찰해서 수주하다 보니까 쌍용에서 대림으로 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보니까 뭐 요새 굉장히 어려워져서 최근에는 대림이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 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익을 좀 커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동건설 같은 경우 웅진으로 가기 전에 어디 갔죠? 그때 외국계 펀드에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법정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3부 토건도 계속 크게 하다가 지금 법정까지 워크아웃 지금 들어가 있고, 건강기업도 같습니다. 보면은 뭐 살아남은 업체가 없어. 제가 몸담고 있는 쌍용건설 같은 경우도 1900년도 1990년대에 6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불행하게 안 보입니다. 19위입니다. 네, 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이제 호반건설 같은 게, 호반건설 15위까지 올라간 게 이제 세종시. 여기가 한 20년 뒤 있다가 이제 15위까지 오면 이유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국내에서 아주 편하게 잘 해서, 그러니까 뭐 분양률 90% 이상이 안 되면 다음 사업 안 한다 하는 정도로 리스크 관리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반하고 최근에 한양건설 뭐 이런 데가 뭐 상당히 부가 올랐던 거죠. 옛날 한양인가요? 옛날 한양인데 회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 현재 호남업체가 아니고요. 이름 수영? 아니
부영은 아니고 부영은 아니고 지역 이름인데 강릉인데 여기 보성 보성. 보성에서 인수했어요. 보성 전남 보성에서 기반을 잡아가지고 이제 주택 사업을 하다가 한양을 이제 인수해서 서울로 진출했죠. 제가 뭐 잘 아는 후배도 이제 한양에 근무하는데 거기가 이제 본사를 그쪽에 기반이 있는 사람 다 올라온 바람에 주말을 내면 다 내려가려고 하다가 가족들 다 같이 방주나 이런 데 놓고 올라오려면 제가 주말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그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굉장히 그 상위 건설사로 지금 자리 매금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삼성이나 삼성물산이도 있는데 대우, GS 이런 업체들은 사실 신생 업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그 옛날 그 삼부나 이런 게 97년 뭐 이런 때 포스코는 94년도에 뭐 포스코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떨어져 나왔고 대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M&A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그 그룹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끼고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했죠. 어려울 때는 그 그룹 공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수익 창출된 수익으로 해외를 진출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플랜트 쪽에 탑10 회사들 보면 대부분 플랜트가 나옵니다. 플랜트 같은 거 사실 사업을 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보시면 직원 수가 뭐 한 7,000명, 8,000명, 연간 그러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집행되는 샐러리가 1조라는 거죠. 웬만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워졌고 사람은 굉장히 조절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때는 업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람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빨대다. 인력을 따라가는 빨대다 했는데 결국 지금은 또 바꿔야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당히 힘이 있는 게 건설 같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상징적으로 이제 건설업체가 굉장히 부침이 심하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건설을 어제 오늘 봤을 때 이제 상징적인 사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건설업체가 이제 제대로 커왔고 태국에서 현대건설이 했고 소양강, 경부고속, 지하철, 사우스주베이 현대건설에서 육산주의, 서산관점, 리비아 대수로 동항에서 했고 2000대 두바이 브루스 칼리파 이게 이제 삼성에서 했죠. 현대차하고 합작을 해서 했는데 원래 이름이 브루스 두바이였죠. 그죠? 이름이 두바이였는데 두바이가 이제 2008년도에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리만 위기가 오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두바이가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중에서 이제 아부다비가 있고 두바이가 있는데 가장 큰 나라 토국이 두바이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칼리파가 이제 아부다비의 칼리파라고 그러니까 아부다비의 왕이죠. 아부다비 쪽에 리더인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브루스 두바이에서 할 수 없이 돈을 많이 빌리는 바람에 브루스 칼리파가 됐죠. 그래서 가봤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랜드마크 위에 올라오면 바깥에 보면 도시가 이게 어느 정도 반경까지 있고 그 이후 다 사막이더라고요. 근데 두바이가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받을 게 많은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가끔에 이런 거 얘기하는 창조 상당히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나라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우리가 두바이에 지사도 있는데 우리가 두바이에는 하얏트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 10년 전에 지었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곳이 돼가지고 사우디나 이런 굉장히 어떤 정통 해교 국가들의 휴양 도시 비슷하게 예를 들면 안에 뭐 실내 스키장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보아서는 우스꽝스럽죠. 실내에다 무슨 돈을 내가 스키장 가보냐는데 그 지사장한테 여기 스키장 이래 해가지고 돈이 되냐 했더니 돈이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네. 뭐 뉴질랜드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요. 돈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두바이 가보려면 한 번도 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상당히 볼만한 도시 같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사우디 같은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사우디에 이제 공사 입찰을 가러 젊은 총각 직원을 보냈더니 2주 정도 있다가 도저히 못했다고 오더라고요. 그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이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를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는 데가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이제 가끔 볼 수 있다. 그 제대로 이제 잘못 쳐다봐도 이게 상당히 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두바이는 상당히 굉장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게 만나베이 센터 유명한 쌍용 분석이 지은 랜드마크입니다. 그저께 사실 싱가포르 정부 인사가 사실 우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EDB라 해가지고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보드에서 경제개발청에 있는 직원이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게 그전에는 뭐 다른 상징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싱가포르 하면 마리나 베이스입니다. 여기 이제 카지노가 이제 들었었죠. 싱가포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유치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여기 샌즈라는 데가 이제 미국의 샌즈 카지노 상대 메이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투자해서 아마 지은 지가 한 4년 됐잖아요. 근데 벌써 뭐 투자를 회수를 다 했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자보는 게 뭐 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예약이 꽉 차니까 그리고 이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됩니다. 전체 건물 내에서.